아, 여러분, 정말 저희가 저번 주에 라이브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 인터뷰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연락주세요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에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제가 일하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마지막 15분 남기고 JJ님이 내리사랑, 자기가 사랑을 받아서 이만큼 이민 와서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 아니에요. 성공 아니야. 어쨌든 네. 그 네. 사랑을 이제 내리사랑 주고 싶으시다고 해서 저도 발런티어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안녕하세요, 하이캘거리 구독자님들. 저는 프라이머리 케어 패러메딕이라고 이제 그 한국으로 치면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헬스 서비스 사우스 존에서. 그럼 그게 알버타 AHS 소속인 거네요. 그렇죠. 네. 하이디님이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네. 이 커피가 잘못 내려갔어요. 폐 쪽으로. 그러면 기침을 막 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JJ님이 뭐를 하시겠어요? 911. 그렇죠. 네. 911을 부르면 제가 네. 오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19 구조대. 한국으로 치면 그런 거죠. 하이캘거리 영상 보면 LPN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호주에서 같이 헬스케어 에이드로 일을 했어요. 그럼 원래부터 그쪽 직업군에 계셨구나, 그쵸? 네,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는 캐나다 와서 이제 간호를 선택했고, 저는 이제 간호와 뭐 사회복지와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응급구조사와 소방관을 같이 하시는 분이 레스브리지에 또 계세요. 그 분께서 간호 말고도 이쪽 길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정보를 저한테 많이 주셔서 이제 간호랑 비교를 하다가 제 성격상 간호보다는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패러메딕이란 직업이 조금 더 어울리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 알버타 컬리지 패러메딕에서 규정하는 레벨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EMR, PCP, ACP라고.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EMR은 네. Emergency Medical Responder라고 해서 보통 요즘은 한 달짜리 서티피케이트 코스일 거예요. 수료하면 이제 국가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하면 이제 라이센스 피를 내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EMR 같은 레벨은 앰뷸런스를 예전에는 탔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어서 타진 못하고 이제 넷밴이라고 해서 봉고차예요. 만약에 널싱홈에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중증 환자가 아니에요. 그럼 굳이 앰뷸런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넷밴이 가서 EMR이랑 저 같은 PCP가 페어가 돼서 이제 그 봉고차로 할머니를 널싱홈에서 병원으로 이제 데려가고 이제 다시 널싱홈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저는 PCP, Primary Care Paramedic이요. 알버타 기준으로 1년 서티피케이트 코스를 들으면 저같이 PCP로 졸업을 해서 다시 똑같이 국가 시험을 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저는 ACP랑 한 페어가 돼서 앰뷸런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PCP 한 명, ACP 한 명, 두 명이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EMR을 거쳤다가 PCP가 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1년짜리 코스를 들으시고 PCP가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 PCP 학교를 가려면 EMR 수료증이 있거나 요즘은 MFR이라고 Medical First Responder라고 또 다른 코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수료하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시험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학원 같은 데 가서 듣고 그거를 수료하면 그 서티피케이션 가지고 이제 지원은 할 수가 있어요. PCP를. 그러니까 어쨌든 PCP로 제가 알기로는 바로 학교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창룡님은 EMR을 먼저 하신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받은 걸 가지고 PCP를 1년을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ACP는 Advanced Care Paramedic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여러 개 있어요. 메디슨넷은 국제학생을 받아요. 저는 포트 맥머리의 키아노 컬리지 나왔거든요. 제가 나온 학교는 영주권자부터만 받아요. 코스가 10주에 플러스 한 6주 정도 실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16주 4개월이면 끝나죠. 보통은 세이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1년이고 저희 학교는 되게 짧았고 어쨌든 메디슨의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받고 거기는 EMR부터 ACP까지 한 번에.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Zero to Hero라고 하거든요. Zero to Hero. 왜냐면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졸업을 할 때까지 다 해주니까.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옵션이 되게 많아요. 여기 캘거리 같은 경우는 PMA라고 사설학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이트, 뭐 네이트도 있고 저희 학교도 있고 뭐 레스브리지 컬리지를 가셔도 되고 옵션이 되게 넓은데 만약에 영주권을 위해서 이 직업을 하신다 하면 저는 메디슨햇 말고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이게 국제학생으로 1년짜리 설티를 나오면 그 졸업 비자가 1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저희 직업이 1년 안에 풀타임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지금 작년 그래요? 엄청 어려워요. 혹시 널스도 예전에 인터뷰 하셨을 맞아요. 때 막 맞아요. 이것저것 네. 캐주얼로 시작해서 맞아요. 파트타임, 맞아요. 풀타임 걸친데 저희도 네, 똑같아요. 네. 졸업을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PCB가 되신 거예요? 학교는 22년 1월에 졸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국가시험은 2월에 봐서 3월에 발표가 나서 이제 3월에 여기 알버타 컬리지 패러메딕이라는 그런 오르거나이제이션이 있죠. 제 라이센스 이제 등록을 했어요. 네네. 저기 북쪽 가면 왜 오일 캐는 그런 캠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일을 몇 개월 하다가 이제 알버타 헬스 서비스에서 7월에 고용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8월에 고용당했어요. 알버타 헬스 서비스가 이제 고용을 할 때 포지션을 여러 개 올리거든요. 네네. 절대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98%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캐주얼로 시작을 하는 게 이 헬스 쪽은 그런 불문율인 것 같아요. 풀타임으로 고용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캐주얼로 시작을 해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풀타임을 여러 개를. 네. 정확히 지금 앰뷸런스 한 번 부르는데 얼마예요? Do you need an ambulance? 해서 하이디님이 yes 해서 제가 터치를 하는 순간 뭐 400불 정도 차지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메디케이션을 쓰느냐에 따라 이제 차지가 좀 더 올라가고 거리도 다르고. 근데 좋은 점은 65세 이상이면 공짜예요. 아 진짜. 그래서 어떤 몰랐어요. 분들은 진짜 몰랐다. 65세까지 기다리시다. 그 직업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아워랑 네. 그 시간이랑 그런 급여 그런 거 되게 궁금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크게 5가지 이 섹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밑에서부터 사우스, 캘거리, 센트럴, 에드먼튼, 노스. 여기 알버타는 5개가 있다. 5개가 그 있어요. 중에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저는 사우스에 있는데 캘거리는 일단은 뉴 인플로이로 약간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는 사우스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까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노스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사람이 필요해요. 컨트랙을 받고 일을 하면은 25,000불인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년 동안 25,000원. 풀타임으로. 그리고 뭐 센트럴 같은 경우도 저기 로이드 미니스터 이런데 네. 거기도 알바타인가요? 거기도 사스카추안 알버타 이 네, 경계선 맞아요. 그런 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이 타운은 뭐 아니라고 네, 생각해서 네. 그런 데 가도 풀타임 잡이 되게 많고 저도 이제 결국은 사우스에서 경력을 쌓고 시니어리티를 쌓아서 캘거리로 오고 싶은 거죠. 왜냐면 집에서 일을 다니고 싶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4일이라고 4일 쉬어요. 앰뷸런스 웬만하면 12시간 근무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이제 있다가 퇴근을 하는 거고, 그러고 4일 쉬고 다음 4일은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2주에 한 번씩 계속 밤낮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12시간 동안 거기에 있으면 그냥 콜이 바쁘든 안 바쁘든 돈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뭐 키가 크지도 않고 덩치가 크지도 않은 딱 평균인데 캐나다에서는 제가 몸이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아픈 사람들은 축 늘어져 있는데 아픈 사람이 거실에서 이렇게 공간이 넓은 데서 내가 들기 편하게 누워있진 않아요. 보통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거나 화장실이 얼마나 좁아요. 그러면은 가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업이 이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7년 정도라고 해요. PTSD도 있고 허리 인저리도 있고 뭐 어깨 인저리도 있고. 진짜요? 여자 동료랑 일할 때 저는 체력적으로 여자 동료가 딸려서 같이 못하겠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 동료들도 일하는데 이제 피지컬이 필요한 걸 아니까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한국 여성분들도 제가 봤을 때 운동을 좋아하시고 내가 평소에 무거운 거 들고 이런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시면 네, 저는 일하는데 절대 문제가 없다. 네, 없다고. 진짜. 되게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지.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남들이 어려운 상황일 때 도와준 다음에 이제 뭐 감사함을 받으면 그런 거에서 되게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고 뿌듯함을 성취감을 느끼시는구나. 네,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Thank you for your service 뭐 이런 거를 말해 줬을 때 그런 내가 그래도 여기서 뭔가 캐나다 사회 일원으로서 커뮤니티에 봉사를 하고 돈도 받고 좋은 일도 하고 나름 존경도 받는 직업이라 되게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PCP 같은 경우는 28.42불인가 시작돼요. 시작가가 시작가 아니 네. 시작 웨이즈가 네. 풀타임으로 1년을 일하면 스텝 1에서 2로 넘어가면 제가 생각하기에 1년이면 스텝 2가 되는 거예요? 네, 대략 네. 생각했을 때 풀타임으로 네. 그러면 한 1불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28불이 29불이 되고 한 10년 정도 일하면 스텝 10까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텝 10 맥스 아웃 하면 35점 몇 불 정도 돼요. 아,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유니온이 뭐 4년 뒤에 다시 협상을 해서 조금씩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네. 추가 수당 같은 게 있죠. 이제 제가 만약에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면 이제 나잇 근무라고 해서 5불씩 더 줘요, 시간을. 오, 네. 좋네요.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그럼 나이 근무가 힘든 대신에 또 이렇게 돈은 더 주고. 되게 큰데. 크죠. 되게 크죠. 제 수명이랑 이제 바꾸는 거 치고는 저는 많다고 안 치는데 어쨌든. 네. 그치, 수명이랑 바꾼다고 쳐야지 나이 근무. 네, 그쵸. 그렇죠. 네. 위켄드 근무를 하면 3.25불을 더 주고 그 다음에 이브닝 근무 그러니까 낮 3시 이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2.75불을 더 줘요. 만약에 주말 밤에 일한다 그러면 저는 3.25 플러스 5불을 더 받으니까 시간당 8.25에 제 웨이지를 받는 거죠. 엄청난데? 그렇죠. 인센티브는. 돈은 되게 잘 버는 축에 속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낮과 밤이 바뀌는 거랑 그렇죠. 이제 멀리 이동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직업인 것 그렇죠. 같아요. 맞나요? 네. 네. 제가 네. 4일이라고 4일 쉬니까 4일 동안 또 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어딘가 풀어야 될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으로 나가서 캠핑도 하고 이제 불멍도 때리고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죠.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채널 이름 좀 알려주세요. 김치 아웃도어스라고 네. 한국인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채널명에 넣어서 네. 그때 라방 보니까 김치하우스라고 자꾸 부르셨어요. 저는 네,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요. 김치하우스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댓글 보니까 육개장도 맛있다고 막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돈 벌자고 나온 건 아니고. 저 돈 안 줘요. 네, 내리사랑 그 JJ님이 항상 말씀하신 내리사랑 하러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이 메딕으로 일해서 같이 현장에서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맞아요. 부러운 게 간호사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어느 가면 누구 간호사가 일한다더라 서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인데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한 많이 드리고 네. 정보도 많이 드릴 테니까 좀 많은 분들이 꼭 이런 직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편안한 자리였고 항상 알고 지낸 지 한 10년 된 누나가 말을 걸어주는 듯한 그런 인터뷰. 같은 말띠. 네. 친구죠. 네, 친구. 네. 오늘 혹시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안 한 것 같다. 혹시 빠진 거 있을까요? 그 앰뷸런스를 부르실 때 네. 혹시나 의사를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그런 기대로 부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게 저희가 진짜 위급 환자인 경우는 앰뷸런스에서 병원으로 싣고 가는 동안 미리 리포트를 줘요. 나 정말 위급한 환자가 가고 있으니까 의사부터 해서 모두 다 대기를 해라. 그러면 위급한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뒤로 밀리는 거죠. 진짜. 그래서 워크인 이멀지 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창육님 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